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6일 서울 토요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올해 복된 날, 하루하루 즐거운 날만 가득하시길 바라겠고, 가정 내에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기원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게 새해가 됐는데 역시 뭐 최근에 경제 상황도 그렇고 뭐 분위기는 안 납니다만 저희는 또 이제 경마를 또 하다 보니까 자, 여기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저에 따른 이제 소박한 목표는 뭐냐면 구독자 3,000분을 저는 오늘 목표로 합니다. 올해 목표 구독자 3,000분, 그리고 좋아요 200회, 그리고 조회수 5,000. 자, 지난 연말이었죠. 크리스마스 경마 때 월요 경마였습니다. 조회수 이제 2,600회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는데 자, 오늘 5,000분까지 한번 목표로 잡으면서 열심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거는 뭐 저 광고가 아니라 문자 신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게 제가 댓글에다가 이게 뭐 계좌번호라든가 이런 걸 적으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말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 한번 보시면 금액경마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여기 SMS 번호가 좀 있습니다. 자, 이 번호로 직접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는 방법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속한 이제 경마문화신문의 네이버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회사로 콜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그러면 무통장 입금이라든가 이렇게 신청이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요경마 편성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정된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안정된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 근데 모든 경주가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 경주만큼은 인기 맛빌인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믿으셔도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맛빌은 강력하게 전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힘을 실어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불안 요소가 있다. 좀 과감하게 여러분들께서는 배당을 한번 노리셔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경주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자, 오늘 4경주입니다. 자, 오늘 제가 A급 메인은 11경주, A급 강공략 경주는 4경주인데 4경주는 정말 또 한 번 제대로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또는 지지난주에 성적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경마 때도 여러분들께 분명히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왠지 오늘은 느낌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었고요. 자, 실전에서 또 현장에서도 성적이 정말 좋았었죠. 딱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경주 같은 경우에는 저에 따른 노림수의 맛배 분석도 그렇지만은 마방에 따른 평가도 저랑 어느 정도 일치를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는 관계자의 취재 내용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겠고 편성도 그렇고요. 오히려 제가 그 경주는 이거 편성이 너무 약하면은 이게 배당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편성이 약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걸렸다고 판단되고요. 바로 4경주입니다. 오늘 토요경마는 4경주에 일찌감치 A급 강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1경주는 A급 메인으로 마지막 강공략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강공략 경주입니다. 자, 먼저 1경주 저의 엄청난 기대가 되는 4경주입니다. 4경주 물론 이제 노림수 있는 맛이 여러분께 오픈합니다. 오픈하고요. 자, 이제 6경주, 8경주, 11경주 A급 메인입니다. 자, 그런데 노림수 있는 마필을 오픈하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제가 주로도 못 받고 마필의 체중 상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단 편성, 마필의 능력 이런 부분인데 세세한 그런 주력 공략 또는 방어 공략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최적적인 그런 조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자, 제2경주 진행하겠습니다. 국산마 1등급 1200m 레이스. 작년에 이제 2세 마필도 이제 나이가 이제 한 살 먹으면서 3세가 됐죠. 자, 루키 경주입니다. 루키 경주. 이 편성은 절대 강자는 없습니다. 현재 인기를 주도하는 마필 중에 한 마리가 6번 MKL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데뷔전이 많은 신예 마필이고 문세영 기수의 기승이 됐고요. 자, 물론 이제 주행사 때 모습을 지켜보면은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겠다. 충분히 이 편서에서는 통할 수 있겠다는 판단은 드는데 자, 이 마필이 완벽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MKD 같은 경우에도 이미 10월 6일이었죠. 첫 번째 GM사를 받았을 때 사행의 악벽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15일이었습니다. 이때도 종반의 걸음의 위력 자체가 뭐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걸음 또는 데뷔 전부터 상대의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6등급에서 통한다 라고 할 정도의 능력 마필은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미흡해 보입니다. 물론 그나마 좀 더 낫긴 합니다만 딱 그 정도의 수준으로 보여주고요. 그러면 1경주에 제가 강공렬 여러분께 설명드렸는데 먼저 제가 4두의 마필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 한강 캡틴, 6번 MKD, 10번 최강타임, 11번 금악 명장입니다. 1번, 6번, 10번, 11번. 자, 여러분들 먼저 이 마필들을 체크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 이제 6번 마필과 외곽에는 9번 서부 특송인데 저는 이 서부 특송의 잠재력을 인정하긴 합니다만 이 경주 거리가 1200m 레이스 게다가 외곽 게이트죠. 서부 특송의 마필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다수의 외곽을 돌고도 이 마필이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3.3조 마마에서는 9번 마필에 따른 자신감도 필요하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1번 한강 캡틴의 전개와 능력 제가 볼 때는 좀 더 유리합니다. 1번 마필 그러니까는 1번이냐 9번이냐를 우열을 가려낸다라면은 저는 9번보다는 1번 쪽에 좀 더 힘을 실어드릴 수 있겠고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키를 주는 마필은 말이 10번 최강타임 그리고 12번 금악 명장입니다. 제가 이 금악 명장을 어떻게 명시해놨냐면은 4코나 중간 돌고 종반 추진 없이 탄력과 근성은 좋은 모습이다. 제가 적은 겁니다. 능력 검사 평을. 그리고 바로 뒤에 내용이 정말 중요하죠. 걸음만 보면은 실전에서 안 될 이유가 없는 일단 걸음은 좋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공백 이전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마필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 마필이 11번 금악 명장 공교롭게도 똑같이 12주 만에 나오는 마필인데 10번 최강타임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번 경주를 앞선에 말씀드렸죠. 1번 마필, 6번 마필, 10번, 11번 이 조합에서 끝나는데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현장에서 하겠지만은 일단은 노림수는 10번 또는 11번 금악 명장입니다. 저는 내심 11번 마필을 강하게 주목합니다. 강하게 첫 경주긴 합니다만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은 무조건 자신감 있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게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고 어설프게 분석을 하면은 이거 될까 말까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경주의 강공략 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4두의 마필 여러분께 팁을 드렸죠. 1번 마필, 6번 마필, 10번, 11번 제가 이 6번 마필이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마필이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 보여준 거는 뭐 그나마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10번, 11번이 6번과 비교해봤을 때 밀릴 이유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1경주에 주목하는 마필은 그나마 11번 마필, 금악명장. 물론 10번 최강타임의 노림수의 여지도 저로서는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4두의 마필 압축해 드렸고요. 주목할 마필 11번 금악명장을 자신있게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인기 마필 간의 접전 경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 경주를 딱 분석하면서 어떤 점을 느꼈냐면 뭐야 이거 그냥 한방이다. 정말 한방이다. 말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역시 경마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상위 등급 마필 51조 마방의 마필이 강력한 인기를 모았지만은 입상 실패였죠. 부담 중량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전개를 극복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경마는 그냥 무조건적인 믿음은 없습니다. 항상 고민해야 되고 의심해야 되고 이런 경주일수록 그렇고요. 그래서 이 경주는 고민해본 결과 일단은 강축의 2위권 접전입니다. 이 경주가 먼저 주목할 마필은 바로 3번 골드베르크입니다. 이 마필만큼은 믿습니다. 현재 이 정도의 경주력이라면 이 정도의 기록이라면 이 정도의 이 마필의 능력이라면 이 편성에서는 이 마필을 만약에 못 믿는다? 이번 경주 포기해야 됩니다. 무의미합니다. 그 정도로 골드베르크의 능력이 상당히 많이 앞서 있고요. 게다가 이 마필은 뭐 병력도 없겠고 훈련 강도 출전 주기 다 정상입니다. 최근에 호흡을 마쳤던 장초혁 기수의 재계승까지
감안해 본다면은 3번 마필의 기대치는 충분히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고요. 자, 이게 관건의 2위권인데, 그러니까 얼핏 보면 3번 마필과 외곽이나 말이 8번 벨로테로 직전에 건조한 줄에 초반에 스타트도 좋았었고 기록도 나쁘지 않았죠. 근데 이 마필을 냉정하게 영상을 한번 보고 또는 기록을 한번 분석해 봤을 때 이 마필의 뒷심은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의 아주 능력 있는 사이즈의 마필은 안 됩니다. 물론 그나마 조금은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한 방으로 강하게 들어간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미흡해 보입니다. 이 마필이. 그러니까는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벨로테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나오는 6번 마필이죠. 퀸 아비게일한테 졌던 마필입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러면 상대 마필 중에는 어떤 마필이 있냐면은 6번 퀸 아비게일 빠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전반적으로 레이스룸 자체가 아주 빠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퀸 아비게일 같은 경우에는 최종 기록이 이렇게 썩 빠르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1200m 레이스 1분 18초대 초반의 기록이라 놓고 본다면은 전혀 이 마필의 믿음은 크진 않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구간별 타임이라든가 내용을 놓고 보면은 나쁘진 않습니다. 오히려 구간별 타임은 벨로테로보다는 좀 더 이 마필의 뒷심이 나아 보입니다. 이 마필이 빠른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가 있고요. 이외 마필은 말인 11번 마필 원더풀 스피릿인데, 자, 이 마필도 직전 경주에 이제 초반에 이 마필이 약간의 변수가 좀 있었죠. 초반에 상대 마필가 방해를 좀 받으면서, 그러니까는 4코너 돌기 3코너 돌기 전에 펜스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마필이 그냥 정상적으로 중요하면 모르겠지만 펜스를 딱 부딪힌다? 마체가 왜소하고 탄력이 한번 꺾인 가정소에서 또 한 번 걸음을 내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 마필은 중반의 탄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걸음 자체가. 그러면 이번 경주에 과연 원더풀 스피릿 마필 같은 경우가 이제 추입의 기회가 주어지겠느냐? 물론 자력은 쉽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벨로테로, 퀸아비게일 이런 마필들의 그런 뒷심이라면은 11번 마필이 올라올 여지는 충분합니다. 거리도 그렇고 상대 경주도 다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주는 강축의 2위권의 접전인데 요지는 뭐냐면은 2번, 8번을 한 방을 넘어 100% 맹신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 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회 번쩍. 자, 이 3회 번쩍이 GM사 때는 상당히 가능성을 보였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뒷심이 너무 미흡하네요.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GM사 때 잠재력만 믿고 이 마필을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만큼은 저는 이 마필을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축이 있고요. 3번은 믿을 수 있는 강축입니다. 2위권에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6번 퀸아비게일, 8번 벨로테로, 그리고 11번 원더풀 스피릿. 저는 내심 8번보다는 6번의 기대치를 좀 더 높게 보고요. 8번보다는 11번은 좀 더 세게 보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배당의 메리트 대비해서는 8번은 그다지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만약에 동배당이면은 3번 축에 6번, 3번 축에 8번, 3번 축에 11번이 동배당이면은 8번의 믿음을 좀 더 가져가기에는 메리트는 있겠지만 이 마필이 압도적으로 많이 팔린다? 저로서는 메리트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이 경주는 간명하게 임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 3번 우측으로 이거 3복 공략도 간명하죠. 3번 축에 6번, 8번, 11번을 조합으로 들어왔을 때는 몇 번 안 됩니다. 3번, 6번, 8번, 3번, 6번, 11번, 3번, 8번, 11번. 뭐 이렇게 딱 3방 정도가 되겠네요. 거기서 이제 주력방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저렇게 정리될 수 있는 경주고 3복을 가시면은 3번, 11번을 저는 축으로 안정적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3위권 내만 들어오면 되니까 11번이 올라올 일은 충분해 보이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배팅 전략까지 조합해 보시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3번, 8번에 100% 한방이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정말 조심해야 될 경주고 제가 이번 경주는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저배당 이렇게합니다. 그런데 이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뭔가 좀 어폐가 있죠. 저배당이면 저배당이고 이변이면 이변이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는 배당 쪽에 분단하는 거는 복병마필의 한도가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복병마필. 자, 먼저 객관적으로 봤을 때 3번 솔레어, 4번 베스트 킹덤, 외곽에는 8번 금악진주. 3두의 마필을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3두의 마필. 3번, 4번, 8번이고, 근데 이 편성이 특징이 뭐냐면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나마 인기 마필 중에서 이제 금악진주라는 마필이 그나마 좀 빠른 마필이긴 한데 아주 그렇게 빠르고 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편성에서는 가장 유력한 마필인 건 맞고요. 근데 금악진주라는 마필을 제하고서는 3번도 그렇고 4번 마필, 이외의 마필도 거의 다 추입형 마필들입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런 특징이 있고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겠고 그럼 이제 3번, 4번, 8번 중에 가장 유력하게 볼 수 있는 마필을 추천드리냐면은 역시 8번이죠. 금악진주. 이 마필이 그나마 빠르기 때문에 또는 뒷심이 이렇게 없는 마필이 아닙니다. 직전에도 여력 자체 남았던 그럼을 감안해 본다면 기대치를 충분히 높게 볼 수 있는 8번 금악진주가 되고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3번, 4번, 8번이면 그냥 인기만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저배당 끝나는 경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말씀드렸죠. 선행용 마필 쪽에 분명히 변수가 있다. 제가 이 고민했던 마필 말이 5번입니다. 지니어 스킨. 물론 이제 저는 이 마필을 조금은 보고 있는데 딱 하나입니다. 지니어 스킨이 이번에 되려면 선행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 고민을 했던 이유가 지니어 스킨이 그동안에 데뷔한 이후에 6번의 경주를 치렀고요. 단 한 번의 입상의 경험이 없습니다. 4세 암말. 이미 경주마로서는 4세 암말이면은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단 한 번의 걸음이 없었습니다. 걸음이 없었다는 거는 거의 하위권이었죠. 제가 근데 이 마필을 거론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저는 지니어 스킨의 GM사 때 이 걸음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역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 마필이. 그런데 그런 걸음이 실전에서는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문세영 기수의 기승입니다. 왜 문세영 기수의 기승일까? 자, 물론 이제 문세영 기수라고 해서 무조건 인기 마필, 뭐 되는 마필, 능력 마필에 기승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면은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 쪽에 기승을 많이 합니다. 왜? 또한 기승 기수가 마필을 선택하는 건에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거의 능력이 안 나오는 마필에 기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 하나. 마필의 걸음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일환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지니어 스킨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9월 8일 GM사 때 이때 걸음 자체가 절대 저는 나쁘지 않았었고요. 가능성을 봤었고 두 번째는 이 마필이 상당히 빠릅니다. 자, 그래서 놓고 보니까 이 편성이 8번 마필을 제한수로 뚜렷하게 선행용 마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로 봤을 때 5번 마필이 만약에 이번에 선행을 받는다. 문세영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저는 이거는 버틸 여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로 편성 자체가 너무너무 약합니다. 자, 일단 5번 마필은 최고의 복병 마필이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이게 저배당 유력하긴 합니다만 이변의 가능성도 있다. 딱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3번 솔리어, 4번 베스킹덤, 8번 금악진주. 인기마 3두의 마필이죠. 근데 3번, 4번은 상당히 느린 마필들입니다. 중반에 올라가야 되는 마필. 여기에 변수가 있는 최고의 복병은 바로 5번 문세영 기수의 지니어 스킨. 자,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정말 고민을 좀 할 것입니다. 이번 경주. 그러니까는 정석대로 8번을 놓고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과감하게 5번 마필을 놓고 갈 여지도 저로서는 있어 보입니다. 앞선의 경주 주로를 파악해 본 다음에 최종적인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골절이 이렇습니다. 8번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3번 솔레어, 4번 베스트킹덤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여기에 최고의 복병은 5번 지니어 스킬. 이 마필의 기습 선행입니다. 저는 문세영 기수가 그냥 기승했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서는 능력이 있다고 저로서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믿음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3경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저배당 또는 고배당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경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좀 광분하는 경주가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제대로다, 정말 이거는 걸렸다라고 했을 때 자신감 있게 넘게 추천을 드리는데, 자, 이 4경주는 정말 제대로 걸렸습니다. 저한테는. 그러니까 어떤 고민까지 했냐면, 이거 편성이 좀 세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대가 약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상대가 좀 세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했던 게 뭐 건방지긴 합니다만 배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상대가 약해버리면은 이거 제가 노리는데 환수가 안 될 텐데 라는 고민을 했지만 결국에는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편성이 셉니다. 상당히 세고요. 자, 그러면 노림수의 맛비는 어떤 맛비냐면, 일단 편성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편성이 약하지는 않고요. 저에 따른 노림수는 바로 10번 로터스 미르입니다. 로터스 미르.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번 경주가 국산마 5등급 레이스가 되고요. 다 국산 마필 포인마인데 딱 한 마리가 외산 마필입니다. 그 마필이 발이 10번입니다. 로터스 미르. 제가 이렇게 보는 마필들은 저는 능력을 정말 능력이 가장 중요하죠. 능력을 정말 중시하기 때문에 능력이 안 되는 마필은 쫓아오지도 않고 그냥 객관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근데 능력이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들은 꾸준하게 지켜보고 그 마필의 변화를 저는 체크를 합니다. 그 마필의 변화를. 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로터스미라는 마필이 그동안에 8번의 경주를 치렀던 이제 4세 앞말이 됐고요. 지난해 데뷔를 했었죠. 이 마필은 제가 지난해 10월달에 이 마필을 딱 데뷔를 했을 때 정말 능력이 있다. 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초반에 스타트 스피드가 좀 약점이 있는 반면에 중반의 뒷심의 경기력은 정말 좋다 라고 했었는데, 실전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8번째까지 경주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딱 6번째까지는 거의 걸음이 별 볼일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이 마필이 능력 대비 100%를 최기조 전개를 펼쳤느냐? 그런 부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9일날 경주를 딱 지켜본 이 마필이 완벽하게 가능성을 일단은 보여줬고요. 중반에 지원F 타임이 13초 3이었죠. 그리고 직전에 저한테는 제대로 방점을 찍었습니다. 제가 복귀에 이 마필을 어떻게 적어놨냐면, 드디어 변화가 왔다. 정말 간단 명료하게 드디어 변화가 확실하게 왔다 라고 했었는데, 이번 경주는 국산마 5등급 내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노터스 미르 같은 경우에는 외산마 필이죠. 그러니까 외산마 4등급이 뛰어넘은 마필인데 5등급이라는 거는 강급된 겁니다. 한 사이즈 아래의 편성을 맞이한 마필이 10번이고요. 그래서 이 편성이 세다고 해도 그래봤자 5등급의 그나마 센 마필들, 그렇다 해서 아주 센 마필들은 아니고요. 그나마 좀 센 정도, 요 정도로 보이지는데, 이 편성이라면은 어찌됐든 간에 4등급에서 떠도 노터스 미르 같은 경우에는 한 수 아래의 상대와 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마방의 평가 상당히 좋고요. 마방의 평가 좋습니다. 제가 그냥 뭐 몇 조 마방에 뭐 인연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내용이 좋다, 아닙니다. 저는 취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팩트만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팩트만. 마방의 평가 좋습니다. 그렇다 해서 뭐 마방에서 이번에 간다든가 뭐 의지가 있다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태 좋다, 직전 대비 거리가 좋고 컨디션이 좀 떨어졌는데 이번에 컨디션이 올라왔다, 딱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판단은 저에 따른 몫이 되겠죠. 저에 따른 몫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로터스 미르 같은 경우에는 마필의 상태도 좋거니와 일단은 편성 제대로고 정말 제대로 변화를 보였습니다. 제가 이 마필은 그냥 노렸던 게 아니라 꾸준히 지켜왔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저는 정말 찬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4경주는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입금이고, 저에 따른 누림수는 10번입니다. 자, 이거 최저 배당 제가 볼 때는 복순식 기준 20배는 무조건 넘어갑니다. 자, 이게 배당이 좀 높으면은 강하게 들어가기가 좀 그렇죠.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알고 있고요. 다 거쳐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 그래도 A급이니만큼 제가 지난주 토요경마 A급 강공약 다 중고배당 정말 제 게시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 적중했습니다. 지난주 1호 경마 메인, 서울경마 메인, 부경경마 메인,
다 적중했습니다. 배당으로 적중했습니다. 완벽하게 최근에 폼이 올라왔고, 자, 그래서 이 4경주도 배당은 좀 늦긴 합니다만 저는 자신있게 한번 들어갑니다. 이번 경주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이고요.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강공약 경주입니다. 바로 4경주의 10번입니다. 저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이 경주가 참 그렇네요. 출전 두수는 많지는 않은데 정말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 총 8개의 맛빌이 나오는데, 자,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불안해 보이는 맛빌이 좀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 맛빌이 또 인기 맛빌입니다. 좀 과감한 판단이 필요해 보이는 경주가 바로 이번 이제 5경주입니다. 과감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5경주. 자, 먼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맛빌이 바로 3번이죠. 금악 다이아라는 맛빌. 과연 금악 다이아라는 맛빌이 이번에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능력 맛빌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 요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금악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10월 28일 데뷔전 때문에 이제 이때 걸음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직전에도 종반의 탄력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죠. 그런데 직전의 편성도 엄청나게 약편성이었습니다. 센 편성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 이 맛빛. 게다가 최근에는 직전에 경기를 치러난 다음에 골마겸의 병력 내용이 좀 있죠. 이 부분도 저는 좀 걸립니다. 게다가 최근 대비해서는 훈련 강도가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번 경기를 앞둔 시점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3번 금악다이로서는 저는 분명히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인기 맛필은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이 맛필에 따른 평가. 자, 그리고 보시면 현재 승급전이 많은 맛필이 많죠. 3번 금악다이아, 4번 기쁨함성, 6번 서울최강자, 7번 벌교 베리타스. 저는 6번 맛필은 문세영 기수의 기승인데 실질적으로 이 맛필의 기본적인 능력 사이즈를 저는 세게 보진 않습니다. 이 맛필은 저는 일단 뒤로 돌리고요. 그러면 가장 주목할 맛필 중에 한 마리가 바로 7번 벌교 베리타스라는 맛필인데 왜 그러냐면 신의 맛필이고 직전의 내용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급전이 막긴 합니다만 그 정도로 잠재력과 주폭이 상당히 좋은 맛필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맛필 역시조차도 직전에 여유있는 걸음을 발휘하긴 했지만은 편성이 너무너무 약했었고요. 게다가 이번 경주는 승급전입니다. 상대가 너무 강해졌습니다. 아주 강하진 않지만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그나마 가장 주목할 맛필은 바로 5번 글로벌 진격입니다. 자, 이 맛필을 왜 보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진격 같은 경우는 이미 5등급에서는 입상의 경험이 있습니다. 9월 24일 준우승의 성적이고요. 기록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4등을 했고 직전에 또 한 번 준우승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글로벌 진격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가 이 마필이 분명히 약점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가 약간의 늦발낌이 이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직전에는 편성이 빠르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전과는 비교해봤을 때는 S1F 타임이 상당히 많이 빨라졌죠. 소위 말해서 이제 스타트가 됩니다. 스타트가 되는 마필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은 이제 부담 중에 57인점이 관건으로 보이긴 하는데 글쎄요. 56kg를 짊어졌던 직전에도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또는 56.5kg를 짊어지고도 끈끈하게 뒷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때는 스타트 안 됐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오면서 4회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종반의 탄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마필 자체가.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총 8뒤의 마필이 나오고 상승세의 마필이 많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현금에서 과연 검증된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 글로벌 진격입니다. 이 마필이 그나마 입상의 경험이 있고 검증된 전력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스타트가 안 됐던 마필인데 스타트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 마필을 저는 보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그 마필이 5번 글로벌 진격입니다. 자, 그래서 이외 마필 중에서는 저는 우선순위를 놓고 봤을 때 4번 기쁨함성 그리고 외곽에는 7번 벌교 베리타스 이 대의 마필을 좀 더 강하게 세게 인정을 하고요. 여기에 3번 금악다이아는 저는 받치기 정도로만 보여집니다. 3번 6번 마필. 그러니까 이번에 3번 4번 5번 6번 7번이 많이 팔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나름대로 확신이 좀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분석에 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공략을 들어갈 수 있고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오경주
절대 만만히 볼 수 있는 경주는 아니고요. 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해 보이는데 저는 믿을 수 있는 마필 5번입니다. 글로벌 진격을 강축으로 해서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은 4번 기쁨왕성, 7번 벌교 베리타스, 여기 안고 한다면은 3번과 6번. 뭐 환수가 되면 본정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일단 노림수는 5번 글로벌 진격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4번 기쁨왕성, 7번 벌교 베리타스 이 뒤의 마필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6경기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자, 오늘 제가 준비된 세 번째 강공략 경주고, 자, 이거 강공략 경주라서 뿐만이 아니라 이 경주는 제가 지난주 토요일 경마했죠. 자, 이거는 적중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적중한 경주기라는데 제가 이거 강공략 경주였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거는 방송에서도 정말 제가 상당히 강하게 추천드렸습니다.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인기 마필들, 뭐 하트 시그널, 질주의 바다, 뭐 이런 마필들 원더풀 파고 거의 믿음이 없다. 파워 H드. 제가 추천드렸던 마필들이 스탠바이미, 너르는 거네, 그리고 대지여걸 이런 마필들을 좀 강하게 추천해서 적중에 성공했던 경기였는데, 자, 딱 그런 편성입니다. 공교롭게도 이건 7경주네요. 어쨌든 간에 딱 그런 편성이 이번에 6경주입니다. 정말 인기 마필 제가 볼 때는 싹 다 믿음이 떨어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이번 경주 제가 준비된 세 번째 강공략 경주가 됐고요. 자, 이거 세 번째 강공략 경주를 진행합니다. 세 번째 1번 스프링워터를 마필이 최근에 기록도 좋고요. 3연속 3위에 그쳤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 그런 레이스로 보여지는데, 자, 물론 이제 직전에는 강착당했었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스프링워터를 마필 인기순위 1위면은 3번 황호강자는 오히려 1번보다 더 많이 인기를 모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0월 22일이었죠. 이때 당시에 스프링워터는 51.5kg를 짊어지고 김하영 교수였고요. 황호강자는 이상규 교수와 계승해서 51kg였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스프링워터는 거의 내측의 최적의 정규였고요. 그러니까 1분 15초 9했다는 기록이 거의 최선이었습니다. 반면에 황호강자는 그때 다소의 외곽 돌면서 거리수시 좀 있었는데 종반의 탄력은 스프링워터는 마필을 압도했습니다. 능력에서 우위를 점했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직전 경기였죠. 물론 직전에는 스프링워터는 마필이 황호강자를 이겼었는데 당시 이 경주 여러분들 어떤 경주였냐면 직선주로 해서 4뒤의 마필이 거의 펜스에 붙어가지고 정말 경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강착을 당한 겁니다. 정말 경합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포지션은 뭐냐면은 안쪽에 한 마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황호강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여기 스프링워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링워터는 경합을 했지만은 추진을 감해서는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중간에 샌드위치 마크를 당했었던 이상규 기수의 황호강자는 거의 추진을 못했죠. 왜? 내측 바깥에, 특히 바깥에서 자꾸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는 거의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결과는 뭐냐면은 스프링워터와 황호강자의 격차는 0.1초 차, 2분의 1마신 정도 차이밖에 나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이번 경주는 스프링워터가 1.5kg 늘었고요. 반면에 황호강자는 1kg 늘었다? 그러면은 최근에 두 번의 경기의 맞대결만 놓고 보더라도 이 마필이 황호강자의 마필보다 많이 팔릴 이유가 단 1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번 마필 인기순위 1위다. 그리고 3번 마필 인기순위 밀려있다. 뭔가 이번 경주는 의심스러운 겁니다. 이 편성 자체가. 결론은 뭐냐면 인기 마필의 맹신은 쉽진 않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화산기한 인기 마필이죠. 이 마필 최근에 지원 F타임을 보면은 선행만을 감안하더라도 지원 F타임을 놓고 보면은 14초 3, 14초 6, 14초 5 제가 말씀드렸죠. 선행만 하고 해도 최소한 14초 플랫 또는 초반을 끊어줘야지만이 그나마 버티는 수준의 걸음이었구나 라고 하겠지만은 이 정도의 걸음으로서는 이 마필은 절대 종반의 걸음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한 대 인기 마필 라온 에어포스, 이 마필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뒷심을 놓고 보면 썩 그렇게 믿음이 가진 않습니다. 게다가 선행을 100% 장담할 수 있느냐? 외곽 게이트 김태희 기수 56kg 짊어지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경주에 우선 주목할 마필은 바로 3번 황후광자, 4번 마파람, 5번 성실영웅입니다. 이거 정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간단히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 마파람은 내측에 무조건 갇히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냐면 모래를 맞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주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마파람은 외곽을 돌더라도 외곽을 타야 됩니다. 절대 내측에 갇혀가지고 앞에 있는 마필에 모래를 맞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 번의 경우는 다 그런 전개를 펼쳤습니다. 이거는 마법에서도 알고 있는 부분이 됐고요. 그런데 직전에도 장초열 기수가 출발과 동시에 2번 게이트다 보니까는 좀 빨리 붙었다가 외곽으로 빼려고 했는데 이런 거죠. 딱 출발을 했는데 여기 딱 붙었다가 외곽으로 빼려고 했는데 여기 있는 마필이 더 빨리 나가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 마필이 외곽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내측 전개를 펼치면서 거의 졸전이었죠. 자, 근데 이 부분을 마방에서도 알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고, 또한 중요한 건 이현종 기수는 이 마필에 기승을 해서 딱 그런 전개를 펼쳤던 경주가 18월 6일이었습니다. 이미 한 번의 기세에서 준우승 호흡이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만약에 그런 전개를 알고 또 탄다면 이거는 무조건 됩니다. 능력은 저는 마파람의 능력은 1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4번 마필 최대한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성실용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밀리고 진로 막히고 상당히 아쉬웠죠. 그러니까 4코너 돌 때 굳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무리해서 코너를 도는데 상대 마필이 있는데 굳이 무리해가지고 너무 외곽으로 빼가지고 올라올 여유가 있었느냐? 그런 이유가 있었느냐? 종말의 걸음 자체는 정말 좋았고요. 그 전 경주 거의 날라들었습니다. 이 마필 추입 통합니다. 통화순 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주도 역시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판단해 보겠지만은 저는 우선적으로 봤을 때 3뒤의 마필 먼저 공개합니다. 휘파람, 죄송합니다. 마파람, 4번 마필, 그리고 3번 황호강자, 5번 성실영웅. 이 3뒤의 마필 어쨌든 간에 필히 주목하셔야 되고요. 2위의 마필 중에 2번, 6번, 11번, 1번 마필 싹 다 뒷심이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안고 갈 수 있는 여지의 그런 판단은 현장에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받치기 막권까지 여러분께 추천드린다면은 너무 이게 조합의 임팩트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다 차치하고 4번 마파람, 황후강자, 여기에 성실영웅까지는 여러분께 제가 오픈하겠습니다. 이 3뒤의 마필은 어떤 조합이든 어떤 마필을 주로 가져가는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3뒤의 마필. 자, 6경주는 저는 무조건 터질 수 있는 경주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자, 오늘 주변에 세 번째 강공야이고 노림수의 마필. 먼저 3뒤의 마필을 오픈을 했습니다.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일단은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요. 근데 간명하게 들어가긴 합니다만 제가 필히 주목할 보병 마필도 2뒤의 마필 눈에 띄는 그런 경주이기도 합니다. 7경주.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2번 문화기글입니다. 선행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 최근에 문화기글 같은 이제 어떤 전개를 펼쳤냐면은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선행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그냥 초반에 격차를 벌립니다. 제어 이런 거 없었고요. 그러고 나서는 중반에 그냥 버티는 수준의 걸음. 그러니까 항상 뒷심의 여력은 조금은 아쉬웠는데, 근데 보시면은 직전에도 이렇게 선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반의 탄력 자체가 나쁘지 않았죠. 지원F 타임이 13초, 3릉 타임이 38초 때 뒷심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뭐냐면은 2번 마필의 불안수로 꼽는 이유가 뭐냐면은 승급전 아닙니다. 1200으로 거리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될 건 없고요. 단 중요한 거는 외곽에 있는 말이 10번 컴플리트 스텝이라는 마필이 2번을 넘어섰을 때, 소위 말해서 2번을 넘어서서 10번이 선행을 받았을 때는 이거는 골치 아파집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2번 마필이 게이트 좀 됐고요. 절대 선행 뺏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문화기글을 저는 축으로 인정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10번 마필도 좀 불리하죠. 외곽 게이트에 선행을 못 받으면 이 마필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뒷심을 장담할 수 없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6번 마이티 짝이 올라오는 그림.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2번 축에 6번은 일단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기 마필이고 거의 대끼리가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인정합니다. 단
복병 마필이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2번도 그냥 선행이긴 합니다만 승급전이고요. 6번 마필도 그나마 4등급에서는 조금은 보여줬지만은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데뷔한 후에 입사인 경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우승과 준우승의 성적이 없는 마필이죠. 자, 그래서 주목할 마필이 말이 7번 럭키붐과 8번 킹칼레라 마필인데 럭키붐 같은 경우에는 2번의 시정에 있는 마필이고요. 자, 이 마필 분명히 잠재력이 있습니다. 종반의 추임력이 좋고요. 데뷔전 때도 종반의 걸음 자체가 상당히 위력이 있었던 모습이었죠. 걸음이 있습니다. 7번 마필. 이 편성이 세지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겠고, 두 번째로 말이 킹칼레라 마필. 5세 마필입니다. 이미 5세 마필이면 능력을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이 킹칼레 같은 경우는 공백기를 거치면서 정말 많이 걸음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공백기 후에 2번째 실전 경주입니다. 그래서 킹칼레도 변화의 가능성 또는 이변의 가능성이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필 8번입니다. 킹칼레. 그래서 7경주는 저는 점에다 인정하면서 복병 마필 2대의 마필 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경주는 정말 이게 3복 공략에 상당히 좀 메리트는 있겠죠. 왜냐면은 7번, 8번이 이게 배당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번 문화기구는 선행 버티기 가능한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마필이고, 유력한 마필은 6번 마이티짱, 여기에 복병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럭키붐, 7번 킹칼레, 8번 딱 2마리입니다. 2번 축에 6번, 그리고 복병은 7번 럭키붐, 8번 킹칼레, 2대의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외선마 4등급 1400m 레이스. 자, 여러분들 이 경주는 오늘 주문의 4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자, 이거 엄청나게 혼전이고, 저는 솔직히 이 경주를 대략적인 윤곽은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은 잡고 있고, 뭐 복병마패 정반적으로 이제 정리는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최종적인 판단은 일단 이것도 현장에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저는 방송을 찍으면서 숨기는 거 없습니다. 다 노리는 마필 다 오픈하면서 이렇게 다 설명드렸고요. 근데 이 경주가 정말 이게 확인해볼 부분도 많겠고, 이거 엄청난 혼전입니다. 자, 이 경주 여러분들 포커스는 뭐냐면 이게 1400거리기 때문입니다. 1400. 그리고 이렇게 임팩트가 확실한 마필이 없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러니까는 얼핏 보면 이제 썬더 플래시 체근이 좋죠. 간단하게 부중이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상규 기수에 기승했다가 신영직 기수로 교체가 되면서 부중이 무려 6kg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체 크고 작고 여부를 떠나서 이게 6kg면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6kg는 장난 아닙니다. 썬더 플래시. 그런 이유가 있겠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베스 전사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직전에 리버테이너 마필한테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은 좀 접촉을 하고요. 그나마 리버테양이죠. 리버테양은 직전에 이 붉은마들의 강풍마 이 편성이 상당히 좀 센 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4등이라면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종반의 걸음은 왠지 조금은 아쉬웠던 그런 걸음이었고요. 에이스 군주 누추입. 여기 이제 인기 마필 신의 이름. 자, 이 마필도 최근의 걸음은 좋지만은 저는 기본적인 사이즈를 신의 이름이라는 마필보다는 걸작 최강의 마필의 능력을 훨씬 더 세게 보는데, 말씀드렸죠. 이 걸작 최강도 현재 문세영 기수의 기승입니다. 자, 물론 이 편성에서는 걸작 최강을 저는 세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과연 걸작 최강이 1400m 레이스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잠재력은 있어 보이는데 뭔가 이렇게 파워풀한, 아직까지는 딱 한타가 부족합니다. 이 마필. 그런데 신의 이름보다는 걸작 최강이 세 보이는데 걸작 최강조차도 1400이면은 장담할 수는 없다. 현재 주요 인기 마필 2번 마필, 6번 마필, 5번 마필, 10번, 11번이 다 이런 평가가 됩니다. 믿을 수 있는 마필 없죠.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이제 6번 리버테양이 그나마 인기 마필 주소는 좀 더 안정되고 좀 더 나아 보이는 마필로 보이긴 합니다. 리버테양. 자, 그런데 이 마필조차도 역시 뒷심은 좀 아시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변수가 될 수 있는 마필 어떤 마필이냐면은 3번 로켓 킹덤. 이 로켓 킹덤은 주폭이 정말 엄청납니다. 근데 직전에는 불량주로에다가 뒤에서 있다 보니까는 전혀 장점 발휘가 안 됐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마필이 한 번 더 봐야 되겠죠. 직전에 데뷔전이었습니다. 한 번쯤 더 볼 여지가 있어 보이는 마필이 3번이고,
7번 에이스 군주. 1400에 딱 적합한 어울리는 마필. 근데 추입의 기회가 줘야 되는 마필. 이 마필. 8번 성운 크라운. 마찬가지로 추입의 기회가 줘야지면은 딱 한 마리 쓸 수 있는 마필. 자, 이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는 좀 약간 좀 중구난방인데 결론은 뭐냐면은 주요 인기 마필들이 1400에서는 100% 장담할 수는 없다. 능력, 부담 중량 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를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일단은 현재 인기 마필 보실까요? 그 중에서도 저는 2번, 6번, 10번, 11번이죠. 이 4대의 마필은 이제 인기 마필이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한 마필은 바로 6번이고요. 제가 볼 때는 리버트양입니다. 리버트양. 근데 강력한 믿음은 조금은 아쉽다. 주목할 마필은 3번. 이건 보병입니다. 로켓 킹덤, 에이스 군주, 성운 크라운. 3뒤의 마필인데 이 중에서 사이즈는 성운 크라운이 조금 떨어져 보이고요. 3번, 7번이 관심 마필. 그래서 이제 2번, 6번, 10번, 11번, 3번, 7번 상당히 많기도 많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다 안고 할 수도 없겠고 조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데 복병 마필을 축으로 놓고 왔을 때 과감하게 들어간다면은 이거는 환수가 무조건 됩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3번 마필 로키 킹덤 그리고 6번 마필 리버트 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종 판단은 저는 현장에서 합니다. 현장에서. 근데 6번 리버트 향을 일단 우선적으로 관심 마필 전리고요. 10번 마필 11번 그리고 복병 중에서는 3번 7번인데 우선적으로 봤을 때 이 5대의 마필 저는 추천드립니다. 5대의 마필. 그리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3번이냐 6번이냐 이 부분인데 자, 이거는 선택을 제가 현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마필의 최종 상태 당일날 주로 파악이 정말 중요한 경주됐고요. 왜냐하면은 3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추입형 마필입니다. 그리고 6번 마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 판단이 중요합니다. 현장 판단이. 다만 절대적으로 이 편성은 제가 볼 때는 중배당의 메리트는 충분한 경주입니다. 이거 만약에 6번이 들어오다 하더라도 이거는 최저 배당 복승 시 10배 넘어갑니다. 10배 배당이 넘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배당을 노리는 게 아니라 경마는 배당을 노리시면 안 됩니다. 편성에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복병 마필, 배당 마필을 찾아야지만 이게 확률이 높은 건데 저배당, 누가 봐도 저배당 경주인데 거기서 복병 마필 찾는다?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죠.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정말 잘 보셔야 되고 근데 이 8경주는 제가 강공량을 준비한 이유가 노림 수 있는 복병 마필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어쨌든 이거로 환수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변의 가능성까지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봤을 때 6번 리버트양, 10번 신의 이름, 11번 걸작체강 가능권이고 복병 마필, 3번 로켓키너, 7번 에이스 군주. 자, 이 3번은 아마 거의 마번의 제가 말하는 마번의 인기 순위가 되겠죠. 그리고 주요 전문위원들의 마번인데 저조차도 없습니다. 오디오 마번에. 저는 이 마필 일부러 잡지 않았습니다. 방송에서 공개를 하려고 잡지 않았는데 일단은 가능성은 충분한 마필입니다. 저는 마필의 능력을 주행사 때부터 계속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경주는 분명 메리트 있습니다. 자, 8경주 어떤 조합이든 간에 꼭 적중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네 번째 강공략은 8경주입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만 4등급 1300m 레이스. 이번 경주 총 9뒤의 마필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것도 인기 마필들이 이게 능력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 마필들의 제가 우선순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장 상태 또는 전개 변수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의 능력이 기본적인 골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분석을 해야지 능력도 모르면서 이 경주로 분석을 한다? 의미 없죠. 이제 능력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레이스로 보여지고요. 자, 그거를 설명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빈체로 카발로 문화일보배 농협중앙위 정배 대상경 출연했던 마필 그리고 직전에 또 월등하게 일반경기 우승을 하면서 흥급전일 만한 마필이 빈체로 카발로입니다. 빈체로 카발로. 자, 미스터 퀄리티 이미 4등급의 우승 경험이 있고요. 기대해주죠. 원평 리스트 직전에 과천시장배 때 3등을 했던 마필 같은 대회에서 5등을 했던 마필이 블루레몬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마필들이 능력평가가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일단은 원평 리스트 블루레몬은 직전에 같은 경기를 치렀죠. 동일 부증을 짊어지면서 확실한 능력평가가 되는 1위의 마필이고요. 그러면 이제 빈체로 카발로는 마필이 변수인데 이 마필은 9월 16일 경주를 보겠습니다. 9월 16일 이 경주에 출연했던 빈체로 카발로 1200m 레이스를 7마신 이겼는데 1분 13초 8의 기록을 끊었습니다. 이 마필이. 반면에 블루레몬의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날이었죠. 같은 날 5경주의 포화주의 1분 13초 플랫 이 기록을 끊었습니다. 물론 종반의 추진은 빈체로 카발로가 이미 우승을 낚아냈기 때문에 추진이 좀 약했었고요. 반면에 블루레몬의 마필은 경합 영상이었기 때문에 종반까지 최선의 추진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감안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주는 능력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우선순위는 5번입니다. 원평 리스트 저는 가장 세다 보여주고요. 여기에 6번과 3번의 능력은 동등하다 봅니다. 그 다음에는 4번 미스터 퀄리티. 딱 정답이 나왔습니다. 5번을 축으로 해서 6번, 3번 동등하게 보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4번 미스터 퀄리티.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뭐 더 이상 설명드릴 수 있는 마필도 없겠고 어찌됐든 간에 3번, 4번, 5번, 6번의 경합인데 능력평가가 가장 중요한 그런 경주입니다. 제가 뭐 간단히 설명드리긴 했습니다만 항상 말씀드리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딱 보고 이마필 셉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고 뭔가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경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원평 리스트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주력에 따른 고민은 남겨둡니다. 6번, 3번 저는 능력은 거의 비슷하다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 4번 마필 미스터 퀄리티. 제가 이 승식의 다양화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경주 얼마나 좋습니까? 5번을 축으로 이제 3복 들어가면 5번, 6번, 3번 5번, 6번, 4번 5번, 3번, 4번 딱 3방입니다. 그리고 4번은 6번, 3번한테는 능력이 좀 밀리다 보니까는 5번, 6번, 3번이 가장 중심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복승식 배당 보시고 3복승 배당 보시면서 어떤 조합이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효율적일 것인가 그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딱 그 순간에 판단이 딱 필요한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능력평가는 이 선에서 끝납니다. 5번을 축으로 6번, 3번 그리고 4번 미스터 퀄리티입니다.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외선마 3등급 1800m 레이스. 자, 여러분들 이 경주는 그냥 3뒤의 마필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좀 고민스러운 게 이제 충마 선정의 고민인데 이거는 제가 현장까지도 한번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하든 3등의 마필 간의 접전이고요. 2위의 마필은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먼저 3뒤의 마필은 2번 스포블레이드 그리고 4번 파이어파워 5번 원더풀 인디입니다. 원더풀 인디. 자, 간단히 설명 들어보면 스포블리드는 최근에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이 마필이 직전에 뛰었던 경주 3등급의 강편성이었고요. 잘 뛰었습니다. 내용도 좋았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1800m의 거리. 아직까지는 생소한 거리죠. 이 마필한테는 1800 도전이고 이 파이어파워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말 세네요. 제가 이 마필 때문에 여러 번 좀 틀렸는데 어떻게 보냐면 이제 파이어파워가 다리를 들고 찍습니다. 완벽하게. 이런 마필들은 체력 소모도 클 수밖에 없겠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마필들은 정말 명마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부진마. 능력 없는 마필.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 마필은 명마 수준까지는 아닙니다만 정말 센 마필이네요. 그렇게 체력 소모가 큰 주행 자세를 보이면서도 결국에는 종반의 파워로 그걸 이겨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직전 대비 3.5kg 늘어난 부담 중량. 거리는 적응을 마쳤지만은 부중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단은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원더풀인데 기복이 있습니다. 이 마필이 정말 기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9월 9일 특히 10월 22일 이 샘편서에서 이 마필은 3등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내용 자체가 정말 좋았고요. 그런데 직전 경주에 거의 이동한 기수가 내측에 정말 최적의 전개를 펼쳤는데 종반의 걸음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물론 약간의 모래도 좀 맞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이전에도 이마필로 모래를 맞았을 때도 내용이 나쁘지 않았던 몹스블이었는데 그런 좀 기복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게 특장점이 확실히 좀 있죠. 그러니까는 현재로서는 2번, 4번, 5번 이 선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게 충마 선정이 이게 변수입니다. 2번 스포블레이드 거리 경쟁력의 관건인 마필. 4번 파이어파워는 부담 중량. 5번 원더프린드는 기복 있는 걸음. 자, 이 3두의 마필에서 그냥 축 세워두고 주력 방어인데, 자, 이게 관건인 겁니다. 이게 충마 선정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경주고, 그런데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원더프린드입니다. 자, 이 원더프린드의 그런 능력과 부담 중량 또는 거리 경쟁력까지 고려해본다면은 이 마필이 그나마 리스크는 가장 적어 보이고요. 항상 축은 믿음이 간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불안 요소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가는 겁니다. 불안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불안 요소가 가장 적지 않을까 라고 판단될 수 있는 마필이 5번 마필. 그래서 5번을 기본적으로 축으로 해서 2번과 4번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경주에서 이렇게 뭐 배당을 노리신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과연 이제 축이 어떤 마필일까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 경주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하게 보는 마필은 바로 5번 원더풀 인디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1경기입니다. 2등급 1600m 레이스. 저는 4경주 이미 상황을 냈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A급 메인을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11경주.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주이고 상위 등급 레이스의 A급 메인 경주입니다. 자, 자신 있게 들어갑니다. 자, 이 경주야말로 정말 이거 능력평가가 엄청나게 중요한 경기입니다. 능력평가. 그러니까 뭐 주요 마필이 현재 팔리고 있는데, 자, 제가 먼저 4두의 마필 공개를 할까요? 메인 경주 1번, 4번, 5번, 6번까지 딱 4두의 마필. 저는 이번 경주는 이렇게 4두의 마필 봅니다. 1번, 4번, 5번, 6번. 이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 4번 마필 러블리 K가 보여준 거라면 가장 좋죠. 왜냐면 이제 1등급 경주에 점핑촌 해가지고 2300m 레이스를 1순했던 성적도 있고요. 10월 8일 날 레이스 역시 내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1등급 경주였죠. 그리고 부중은 좀 늘긴 했습니다만 본연의 2등급 경주 출전해가지고 3등 3편성 엄청 셌습니다. 이때 나우스카의 아르고스마일 라스펀치의 엄청 센 편성이었는데 그래도 선전했던 마필이 러브리케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을 가장 주목하는 게 맞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능력평가가 정말 중요하다. 저는 단언컨대 4번 마필보다는 장산미사일의 능력이 훨씬 더 세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자, 제가 항상 능력 말씀드리는 게 이거 그냥 단기간에 한두 경주만 보고 능력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매주 군별로 해가지고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이렇게, 다음 주에는 또 그 다음 주 계속 누적된 자료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성적은 좋지 않지만은 제가 복병 마필, 능력 마필을 찾는 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다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 머릿속에도 기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서울, 부경, 제주까지, 제주는 뭐 빼더라도 다 한다면 이게 두수가 몇 대입니까? 절대 다 기억 못합니다. 메모로 해야 되고 나름대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장산미사일은 현재 공백 기회 두 번째 경쟁이긴 합니다만 이 마필의 능력은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원탑입니다. 원탑. 그리고 예측컨대 주임사 때론 자체가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뭐 이 마필의 상태가 안 좋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현장의 마필의 체중 체크까지 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지만 일단은 장산미사일은 이번 경주에 필히 주목할 키를 쥐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1번 마필. 자,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4번 너블리케이, 5번 멸말대장, 그리고 6번 문화포스인데, 자, 이거는 어찌됐든 이거 A급 메인이 되는 게, 물론 이제 저에 따른 우선순위는 1번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1번이 정말 최악의 경우 현장에서 생각보다는 별로다 라고 했을 때는 4번을 놓고 와도 이거는 메리트는 정말 충분합니다. 왜?
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임팩트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가 충분한 강공략 경주고 오늘 준비된 A급 토요경마 메인입니다. 제가 이 A급을 지정함에 있어서 지난주에 또는 지지난주에 성적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특히 지난주 A급은 정말 완벽하게 상황에 상을 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말 신중하게 준비를 했고 중심에는 장산미사일, 러블리케이, 벌말대장, 문화포스 현장에서 확실하게 임팩트 있게 적중하겠습니다. A급 메인 경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토요경마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잔잔한 듯 보이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한방막건이고 잔잔한 듯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주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축, 불안한 인기마배 이거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뭐 그냥 뭐 의지가 없다, 뭐 어디서 뭐 내용을 들었다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확실하게 정말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내용을 듣더라도 확실하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경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잔잔한 흐름인 건 맞습니다. 아주 이렇게 막 크게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많지는 않은데 근데 그 중에서도 6경주라든가 4경주라든가 몇몇 경주는 노려볼 만한 배당 경주가 있고요. 그럴 때는 좀 과감하게 들어가 줘야 되고 잔잔한 흐름에서는 과연 불안한 인기 마필이 어떤 마필일까? 이런 마필들을 찾는 게 오늘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함께 간단 명료하게 임팩트 있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 오늘 토요경마도 연초입니다. 상당히 중요하겠죠. 마지막도 중요하지만 시작도 정말 중요합니다. 토요경마 여러분들의 선전, 대승을 응원하면서 저는 1호 경마를 통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인사드립니다. 2024년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